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연준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2020년 초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을 1% 이상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글로벌 산업 생산과 글로벌 등급 둔화와 맞물려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있었던 연설에서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총선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며 브렉시트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다시 한번 조기 총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예고한 대로 LG화학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맞소송을 시작하면서 언제든 대화를 하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장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1%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급등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일 2,000선에 대한 회복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2,000선은 지지가 됐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2% 상승한 2009.1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31% 오른 46,300원에, SK하이닉스는 하락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81,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1%대 상승세 속에서 32만 8,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1% 가까운 강보합권으로 16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9% 하락한 631.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강보합 흐름 속에서 46,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9만 9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1% 넘는 하락 속에서 35만 5,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까운 약세 흐름 속에서 6만 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2,000선에 대한 회복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장 후반에 좀 힘이 떨어진 듯 싶었습니다만 2,000선은 그래도 지지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2,000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고점을 크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사실 웬만하면은 조금 어제 고점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역시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오늘도 소폭 상승했다는 부분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장중의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한 반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한 3일 정도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불리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3일 정도 삼성전자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계산을 해보면은 지수가 상승한 수치는 삼성전자 혼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거의 그냥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다.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눈치 보기가 극심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만 소폭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급등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뭐 차트상으로 또 음봉이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에서 지수가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일종의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락한다고 그랬을 때는 역시 단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부담스러운 구간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도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상승했어요. 단기 상승이 컸죠. 그리고 시장에 나올 만한 재료들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오고 또 버티다가 갑자기 한번 튀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일단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기에 강하게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이겠지만은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와야지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2000선을 다시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위험해지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지수대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대응하셔도 뭐 크게 늦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하지 않은 약한 장세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전일장에 이어서 2000선에 대한 지지는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하지 못한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이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다음 주 다가올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관심을 뜨겁게 많이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종목 핫5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고요. 네 번째 종목은 HFR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윙기푸드가 올라왔네요. 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5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매주마다 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5종목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5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이번 주에도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주로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늘 나오는 단골이죠. 그래서 좀 지겨우실 만도 한데요. 어쨌든 그 이슈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종목들도 다양하고 이슈도 전부 다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사연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마다 올라오는 종목도 각기 다른 이슈로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슈 점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다른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를 점검을 하시고 이 다음 올 이슈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봉조 선생님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미중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으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출시 기대감이 있었어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꽤 크게 상승을 했고요.
흐름이 거의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은 종목의 어떤 그 호재성 이슈도 있지만은 뭐 지수와 연관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제대로 된 호재라기보다는 역시 기대감 뭐 그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보다는 역시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인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는 분위기죠.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글로벌 그 금융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좀 전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죠. 경제전쟁을 벌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뭐 다양한 말들이 시장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뭔가 좀 알맹이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게 8월에 반도체 수출이 30.1%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크게 줄어든 것이죠. 이게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전쟁, 무역 전쟁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위축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경기 자체가 사이클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중 무역 전쟁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됐을 때는 또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들을 수입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중국도 미국에 수출하는 게 그대로 유지돼야 똑같은 어떤 무역 규모가 유지가 될 텐데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줄어든다든지 또 부담이 생기면 그만큼 다른 국가들에게 연쇄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이 역시 무역 규모가 1위고요. 그리고 미국이 2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인데요. 사실 협상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의 완벽한 항복을 원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기존의 미국은 이런 미국이 아니었었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확 바뀌었죠. 뭐 기업의 오너가 바뀌면 그 기업의 어떤 컬러가 바뀐다. 그렇게 보듯이 미국도 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대포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임기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때까지 아마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재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장사꾼적인 마인드로 어떤 그 정치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협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결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중국이 사실 숙이고 들어가면은 끝납니다. 편안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절대로 숙이는 분위기가 아니죠. 크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은근히 노리는 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중국도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과 싸우는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갤럭시 폴드 출시 기대감이죠. 오늘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됐어요. 지난 4월에 출시가 예정돼 있었다가 결함 때문에 좀 늦어졌죠. 결국은 삼성에서 처음에는 이게 사용자의 잘못이다 그랬다가 결함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제품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실적으로 곧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엄청나게 실적이 뭐 폭발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워낙 고가다 보니까 얼마나 팔릴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이게 최초로 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에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실적이 엄청난 보탬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처음에 출시가 돼서 폭발하던 흐름이나 또 최근에 반도체가 가지고 왔었던 그런 흐름들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대감 정도로 만족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적정주가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입니다. 48,600원입니다. 비교값이 0.94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입니다. 뭐 적정주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차트는 중기 상승, 단기도 상승이죠. 단기에 흐름이 무너졌었어요. 여기에서 저점 기록하고 좀 반등이 나왔지만 지수가 반등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빵빵빵 세 방 이렇게 올라갔죠. 자, 흐름을 보면은 그래요. 이 주가라는 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단기든 중기든 추세적으로 움직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움직이더라도 서서히 움직여야죠. 뭐 가파르다고 하더라도 45도 각도 정도, 그 정도가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흐름은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에 이런 지수와 연관된 흐름일 수도 있고요. 종목 자체적으로 조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추세적으로 갈 만한 요인이 발생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도 직전 고점까지 또 왔지 않습니까?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은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MLCC 안정화 전망 그리고 또 폴더폰 출시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나와요. 저점에서 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은 반등은 아닌데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이에요.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아도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는 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셨다가 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는 MLCC 안정화에 대한 그런 전망인데요. 스마트폰 쪽에 어떤 그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MLCC의 어떤 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그동안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치고 왔는데요. 어쨌든 스마트폰의 이런 MLCC의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흐름 같지만 꾸준히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꾸준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타당한 이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꾸준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고사양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MLCC에 대한 수요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역시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겠죠. 다만 작년까지 어떤 실적이 폭발하는 그런 흐름 정도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으로 엄청난 흐름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폴더블폰 출시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들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폴더블폰이라는 게 결국은 고사양화된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부품들도 더 고사양화된 제품들이 들어가고요.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전망들은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흐름 자체도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 폭발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도의 흐름까지는 어려워요. 그리고 작년까지 실적이 워낙 폭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설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올해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내년에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일종의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올해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흐름 정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추세가 완전히 꺾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약간 유입되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살짝 끌어올리는 그 정도예요. 뭐 크게 갈 만한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적당히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적정 주가는 94,600원이고요. 비교값이 1.03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중기 하락이고요. 단기는 상승입니다. 단기의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저점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단기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여기서 가면은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꺾이는 흐름, 여기서 하루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면 단기적으로 움직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밀렸다 그랬을 땐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수와 상관없이 밀렸다거나 아니면 지수가 밀렸다가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접근하자는 것이죠.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2 모바일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강해서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동안 주가가 너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도 이 정도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느끼는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계속 상승을 했는데 가격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 중요한 게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니지2 모바일을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움직였는데요. 실적이 제대로 나오면은 본전이고요.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꺾이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뭐 정리해도 미련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는 리니지2 모바일 출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리니지2 모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공개된 자리에서 뭐 게임에 대한 어떤 그 반응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리니지 모바일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우려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게임도 괜찮았었고 실적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주가의 흐름도 좋았었는데요. 이 리니지2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택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향후 몇 년간에 이 게임, 리니지2 모바일을 능가할 게임이 나오기는 어렵다, 못할 것이다. 그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는 흐름이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뭐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봐야겠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게 또 출시가 되고 나서 과연 유저들이 얼마나 이걸 또 사랑해 주는지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나 봐야겠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기대감만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감은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출시되고 나서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좋게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에 이미 그런 결과를 보기 전에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금 꺾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한번 꺾이면은 강하게 꺾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역사상 최고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리니지 NC소프트의 적정 주가는 146,400원이고요. 비교값이 3.7입니다. 이게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3.7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는 상승이고 단기도 상승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뭐 최근에 어떤 테마주나 이런 것들처럼 뭐 거의 뭐 45도 각도로 올라간다거나 그 정도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길게 보면은 2014년부터 계속 상승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확실히 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이 눌림목 자체도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한 상태가 아니고 단기에 짧은 그 정도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가격이 역사상 최고가라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주가가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물론 게임주들의 어떤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이 낮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이 종목은 우량주 차원의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가다가 지수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지수가 일종의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주가에 대한 부담, 지수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매수만 할 수는 없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매수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올라오면서 46,3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인데요. 미중 협상 재개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과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 그리고 위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1% 넘게 좀 빠지면서 97,2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MLCC 안정 전망과 폴더블 폰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을 최근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유자는 계속해서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가격제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가 올라왔습니다. 리니지 2M에 대한 출시 임박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2% 가깝게 올라오면서 55만 2천 원의 장을 마쳤고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HFR과 윙이푸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HFR입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러면서 검색어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끌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종목하고 테마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종목들은 특히 최근에 그 흐름들이 특성이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끌고 가자는 것이죠. 특히 5G 테마주 중에서 강한 종목들이 있죠. 뭐 KMW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가지 않습니까?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던지지 마시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제대로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십시오. 뭐 단기에 짧게 조정을 받았는데 무리해서 접근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고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 5G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5G 테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도 없고요. 그런데 5G 테마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도 조금 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테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5G 테마가 추세적인 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끌고 가보시고요. 조정을 받으면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5G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5G 테마주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5G가 상용화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도 5G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런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관련한 부품주들이라든지 장비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통신장비 부품업체죠. 그래서 이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상태인데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만 적당히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HFR은 적정주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적정주가가 없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추세고요. 단기도 상승이에요. 그런데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5일선을 타고 계속 가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5일선을 이탈하고 또 고점에서 갑자기 10% 이상 밀린다 그랬을 때는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흐름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 하신 분들은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최대한 좀 끌고 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윙이푸드는 중국 기업이죠.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 속에서 역시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건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자도 매도하시고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에 급등이 나왔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는 역시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 기대감이죠.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면서 엄청난 그 돼지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많이 돼지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딸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또 중국 내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쉽게 이게 문제가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의 끝까지 얹어서 계속해서 이런 확장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윙이푸드는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식 소세지라든지 이런 것들 돼지고기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육가공 제품 이런 것들을 또 생산,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에 상승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단기의 흐름이 워낙 좋아서 이 흐름이 이게 단기에 반짝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슈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을 충분히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윙이푸드는 적정 주가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46인데요. 절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차트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 단기는 상승입니다. 단기에 상한가 그리고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흐름을 보면 어제 윗꼬리가 길었었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어제 정리하는 게 맞고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확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아래까지 오면은 이 정도면은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아래에서 분할로 다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로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하락하면 손절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은 그때 접근을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네 번째 종목은 HFR이었는데 오늘 5% 넘게 급등하면서 28,2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확실한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윙이푸드였습니다. 오늘 6% 가깝게 떨어지면서 2,370원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중국 돼지고기 가격 급등 속에서 연일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된 지 이제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보다 저조한 일자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련된 지표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8월에 13만 개 일자리를 늘렸다고 노동부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15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수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은 예상보다 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별 기준으로는 0.4% 증가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3.2%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 15만 개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가 좀 좋지 않게 작용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 시장은 이 재료에 대해서 좀 악재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0월 초에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금요일장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827님의 질문입니다. 현대상선을 5,2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현대상선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빠지면서 3,55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가 5,000원대인데 현재 3,000원대여서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 현대상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꺾여서 하락하면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홀딩하지는 마십시오. 정리하고 나서 다시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20% 정도, 그 정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어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하면 추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좋지 못한 대응이고요. 이건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매수가가 안 좋습니다. 추격 매수. 여기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홀딩 하시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 추격 매수도 좋지 않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49%까지 홀딩 하셨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준 없는 대응을 하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 종목이 다시 강하게 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현대상선 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 정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상선 관련한 이 해운주들 이쪽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반드시 살려주는 부분은 있는데요. 없어진
그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기업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종목은 그렇습니다. 갈지 안 갈지 정확하게 100%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테마주로 움직여요. 대북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맨날 미사일 쏘고 한국에선 유감이다. 맨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고 아마 이제 한국과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좀 상대를 꺼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북 테마주들이 강하게 갈 만한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것이죠. 상승하면은 마이너스 20% 정도에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저점에서 보면 반등폭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40% 오면 정리하십시오. 이쪽까지 다시 왔을 때는 흐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저점 이탈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감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에 짧게 대응하고 말아야 돼요. 계속 끌고 가다가는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기준대로 정리하시고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상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아쉽게도 F학점이고요.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일단 현재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교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054님의 질문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46,2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오스템 임플란트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한 마감 속에서 45,85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 손실 구간이신데요.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반등하면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20% 정도 보시고요. 더 빠지면 미련 없이 빨리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46,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매수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횡보해서 좀 밀리지 않고 이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기다렸다가 하신 게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 급락했던 게 실적 쇼크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라는 건 단기적인 겁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이 종목 매매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워낙 또 시장에서 입지도 확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흐름이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안 좋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갑자기 급락한다 그러면 빠지겠죠. 그때는 빨리 짧게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까지는 보자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상승했었던 종목이 고점에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 뚫을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좋지 않아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 반등 정도만 기대하자.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 정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A학점 확인이 됐고요. 단기적인 반등을 잘 활용하자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반등 시 20% 이상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548님의 질문이고요. CJ를 83,6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CJ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CJ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86,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 손실 구간이고 비중 축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짧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중 줄여야 할까요?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기준대로 하세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지금 비중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비중 줄였다가 추가를 한다거나 그래야 비중을 줄이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죠. 자, CJ는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지주회사는 뭡니까? 지수의 흐름과 거의 연동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물론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가겠지만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83,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지수가 흘러내릴 때 하셨는데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매수를 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수가 그리고 이미 반등이 꽤 나왔어요. 여기서 간다고 하더라도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 정도에 만족하시고요. 하락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5% 짧게 손절하십시오. 지수가 밀리면 계속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상승 출발이 됐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로 좀 눌린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은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투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상태 지수의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꽤 나왔죠. 1891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이제 2017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물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게 어떤 자연스러운 수급적인 흐름,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반등이었다고 하면은 흐름이 좋았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의 상황보다 훨씬 약한 시장이다. 이 한국 시장이 정말 약한 시장이다.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상승을 원하는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지수를 떠받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는 만들었지만 상승시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도 같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변수에 의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변수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나온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 그리고 홍콩 쪽에 항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주가 흐름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다시 부담스러운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는 것이죠. 최소한 단기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00선이 다시 넘어서 2000선을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려는 흐름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조금 혼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도 장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것까지 다시 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한국 시장은 여전히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어려운 흐름입니다. 길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한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은 약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빗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어떤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수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래서 초반은 혼조세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변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수하고 해외 증시만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혼조세 후에 재하락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조세 이후 재하락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